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2022학년도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글이 길게 주어져 있는데 1번 문제로 쉽게 출제가 됐을 테니까요. 지금 물어보는 부분만 읽고 답을 했으면 좋았을 상황이고 주의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발열 반응이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2번은 분해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H2O의 개수가 이미 2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수소가 4개라고 했을 때 여기에 1이 들어가고 여기도 같이 1이 되고요. 생성되는 H2O 양이 1몰이라면 개수를 고려했을 때 반응한 질산암모늄은 2대 1인 거니까요. 0.5몰이 반응한 상황이겠죠. 0.5몰이라면 2분의 1로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번은 X부터 Z를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을 놓쳤으면 안 되고요. 대응을 시키는데 퍼즐을 사용해서 구조식을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용 사례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 식초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세트산 바로 생각이 나야 되고요. Y는 주어진 자료가 없는 거고 Z는 기역과 디귿으로 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과 디귿이면 지금 둘을 조합했을 때 에탄올에 해당하는 구조식이네요. C2H5OH 형태로 에탄올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남은 건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가 메테인 자리가 됩니다. 기억번에 X의 구조식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한 퍼즐 지금 아세트산이 들어가려면 CH3와 지금 COH 형태로 리을이 필요하죠. 기역과 니은이 아니라 리을인 거니까요. 기역 틀린 보기가 됐고 액화 천연가스 LNG를 얘기하는 거고 메테인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게 LNG, CNG 형태의 천연가스죠. 지금 가로 적절하게 들어간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Z가 물에 잘 녹는 거냐? 그렇죠.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게 술이죠. 우리가 보통 그래도 이용 사례는 술보다는 손소독제, 의료용 소독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물에 잘 녹는 게 맞습니다. 문제로 출제할 때는 OH가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이냐고 함정을 많이 파죠. OH가 있더라도 물에 녹았을 때 중성인 거지 염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실 테고요. 디귿번은 잘 맞는 보기가 들어갔어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번 문항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화학결합 모형을 원자로 대응을 시켜야겠죠. A의 경우에는 두 개를 잃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요. 3주기 2족에 해당하는 마그네슘 Mg2 플러스 형태고 B는 2주기에서 두 개를 얻은 형태일 테니까 5의 2 마이너스 B가 산소라고 주어지고 나면 공유결합 형태를 하고 있죠. 지금 단일결합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껍질에 H가 있을 테고요. 같은 단일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세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17쪽 중에서는 3주기의 CL이 됩니다. 빠르게 대응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보기를 풀이하셨으면 되고 CBD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죠? 양쪽으로 공유결합을 하면서요. 비금속끼리 공유결합을 한 분자성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니은번 B와 D가 같은 족 원소인 거냐? 16쪽과 17쪽으로 서로 다른 족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A와 D, MgCl2인 거니까 1대2로 안정한 이온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되죠.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네요. 답은 3번입니다. 5번 폼알데하이드가 있고요. BF3NH3가 있네요. 가의 분자 모양이 삼각뿔이냐라고 물어봤는데 SN 3기반이죠.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지 삼각뿔 모양이 아니에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 결합각은 나에서는 120도 지금 BF3의 경우에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냥 SN3으로 끝이 나오는 거고요. 정삼각형 구조입니다. 다의 경우에는 질소에 지금 비공유활성이 있기 때문에요. SN4 기반으로 109.5도보다도 비공유활성 때문에 좁아지게 돼요. 워낙 유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109.5도보다 작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암모니아라면 아마 107도라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나와 다는 니은 맞는 보기가 됐죠. 부등호 방향이 잘 맞게 들어갔고요. 120도로 나에서가 결합각이 더 큰 겁니다. 극성 분자가 한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BF3는 지금 정삼각형 구조가 되면서 무극성이 맞는데 가는 아무리 삼각형이라도 서로 다른 원자가 들어있죠. 이럴 경우에는 정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고요. 당연히 다는 삼각뿔 구조가 되면서 삼각뿔 구조는 구조 자체가 무조건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형의 양쪽 원자가 같거나 삼각형에서 세 원자가 동일한 정삼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삼연체 구조에서 네 원자가 완벽하게 동일해서 정삼연체 이런 구조를 제외하고는 다 극성 분자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는 가와 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디귿번 틀린 보기 니은만 맞는 보기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 문제 보시면 세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 구리와 분자성 물질 Br2, 이온 결합 물질 KCl이 있고요.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먼저 물어봤는데 금속에 있고 이온 결합 물질엔 있죠. 아니오라고 들어갈 건 분자성 물질 Br2가 됩니다. 구리를 이미 대응을 시켰네요. 그러면 X의 경우에는 KCl이 되는 거고요. 기억번은 고체 상태일 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는가, 전성에 대한 설명이고, 전성이 가로 들어가면 적절하네요. 전성은 금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구리엔 있는 거니까 얘가 잘 맞고요. 이온 결합 물질인 KCl은 아니오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 적절하게 들어갔습니다. Y는 Br2, 니은도 맞고요. X는 KCl, 이온 결합 물질,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 결합을 하고 있죠. 이온 결합 물질로 디귿도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7번 문항 보시면 원자 번호가 22야 인 바닥 상태 원자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항상 강조하지만 전자 배치는 머릿속에 주기율표 그리고 주기율표에 전자가 채워지면서 오비탈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는지도 같이 1대1 대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1S가 있고 2S, 2P가 있고 3S, 3P가 있고 4S까지 채우면서 끝이 나는 거고요. 왼쪽이 S오비탈 1S부터 4S까지, 오른쪽에 2P와 3P가 있는 거죠.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는지를 보면 되고, 총 10개의 오비탈이 꽉 채워지면 칼슘의 20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위아래가 대칭 형태인데 중간에 절반을 채우면 2주기까지 채운 형태가 되면서 2주기의 제일 끝에 있는 네온 10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다르다라고 주어져 있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상대값으로 1과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P오비탈 전자수가 5배 차이 나려면 1, 5이거나 2, 10이거나 3, 15는 바로 안 되겠네요. 3과 15라면 2P, 3P까지만 채우면 12개이기 때문에요. 15개를 채울 수 없는 형태고, 대응을 시킬 때 바로바로 돼야 되죠. 지금 P오비탈 전자수가 하나라면 2P 하나인 거예요. 2P 하나인 건 2주기의 13족, 붕소가 되는 거고, 2P의 5개인 건 2주기의 17족, 플루오린이 됩니다. 우리가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기준으로요. 이미 앞쪽에 ES 2개를 채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P오비탈 전자수에 2개를 더한 게 원자가 전자수죠. 보통 이제 주기와 원자가 전자수를 통해서 우리가 족을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대응이 그런 방식으로 좀 빠르게 되는 편이고요. 2개짜린 2P에 2개니까 2주기의 14족, 탄소가 되고 10개짜린 2P에 6개, 3P에 4개, 그럼 3주기의 16족, 황이 되는데 주어진 조건 중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둘 다 2주기인 위의 조합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로 동일할 테니까 탈락이죠. 그래서 아래쪽이 맞는 거고 X가 탄소가 되고 Y가 황이 됩니다. 이런 그림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홀전자수가 X와 Y가 같은 거냐? 홀전자수도 당연히 암기사항이죠. 뒤로 갈수록 암기하는 것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우리 홀전자수가 없는 거, 0인 거는 2족과 18족이고요. 홀전자수가 1인 건 1족, 13족, 17족에 있고, 지금처럼 홀전자수가 2개로 같은 게 14족과 16족, 그리고 홀전자수가 3개인 거는 15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족과 16족으로 홀전자수가 2개로 같은 거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같은 족 원소는 아니에요. 14족과 16족으로 서로 다른 족 원소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이런 것들도 요 그림이 있어야지만 머릿속으로 빠르게 되겠죠. 지금 2P에 2개 들어가는 탄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건 2개밖에 없고요. 1S, 2S가 됩니다. 그거의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3P에 4개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네요. 이미 2주기를 넘어설 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5개보다 커지는 거고요. 5개 이상이 되는 거고, 이때 3S를 다 채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6개, 3P에 4개가 들어가면 하나가 더 들어가서 7개가 되면서요. 정확히 답을 내려면 7을 찾았을 테고, 2에서 2배니까 4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4가 아니라 3주기로 넘어갈 때 이미 5보다 같거나 커지는 거니까 바로 틀렸다라고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지금 7과 2라서 3.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 보시면 A몰 농도의 NaOH 수액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A몰 농도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2g, 그러니까 40g이 1몰이기 때문에요. 4g이면 0.1몰, 2g이면 0.05몰입니다. 다시 절반이 되면서요. 0.05몰 또는 50ml몰인데 500ml에 있는 거니까 0.1몰 농도 수액을 만든 거고요. 아래쪽에서 2몰 농도의 Vml를 가져와서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가해서
다시 A몰 농도. 근데 A를 0.1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2를 고려하면 20mm몰 상황이 되는 거고, 물을 가해서 만드는 거니까 얘도 20mm몰이 되려면 곱해서 20이 되도록 V는 10이어야 됩니다. 문제에선 A와 V의 곱을 물어봤으니까요. A는 0.1이라고 구했고 부피, V는 10인 거니까 곱해주면 1이 되겠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9번 보시면 동위원소 문제가 조금 간결하게 출제가 됐어요. 주어진 자료를 보면 원자 또는 이온, 가부터 다라고 되어 있고 대응을 시켜줬고요. 이 세 개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고, 기억부터 디귿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료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차이가 주어져 있는데 0인 것이 있고 1인 게 있습니다. 근데 0인 건 지금 N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다 7개짜리인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건. 얘는 양성자, 전자는 7개지만 중성자가 8개. 얘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전자가 10개인 건데, 뭐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 0인 거는 좀 조합이 많은 편인데 지금 1인 게 질량수 15짜리 질소에서 중성자가 8개가 되면서 양성자, 전자는 7개인 거니까요. 이들의 차이가 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1이 좀 특별한 거였고요. 그럼 얘가 지금 질소 중에서 질량수 15짜리가 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나 전자보다 하나 많은 거죠. 그래서 1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럼 기억이 중성자라는 걸 먼저 찾게 되고요. 니은과 디귿은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 근데 아래쪽에 보면 양성자와 전자든 전자와 양성자든 결국 그 수가 같다는 거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건 중성의 원자가 됩니다. 이온이라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나가 원자라는 걸 알려준 거고, 남은 것 중에 원자는 질소, 질량수 14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가가 남은 이온, 산소로 질량수 16의 2- 형태인 거죠. 중성자 수는 산소는 8개인데요. 요 산소에는요. 니은을 빼서 0이 나오려면 지금 전자는 10개이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없죠. 니은이 양성자 수가 되는 거고, 니은이 양성자 수로 들어가고 나면 디귿이 전자 수가 되는 거네요. 기억번, 디귿이 전자 수가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기억, 중성자 수가 가와 다에서 같은 거냐? 질량수에서 원자번호 빼준 게 중성자 수죠. 여기 8개, 이쪽도 8개로 가와 다에서 같은 게 맞고요. 니은번 맞는 보기. 나와 다는 동위원소가 되죠. 그래서 동위원소 문제가 정말로 간결하게 출제가 됐어요. 좀 편하게 출제가 된 편이고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 문항 보시면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분자에 대한 분자식과 원자가 전자 수압이 주어져 있어요. 핵심 자료가 괄호 안에 있었네요. 지금 분자 내에서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2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CnOF죠. 이 넷 중에 골라내라는 거고, 시작은 여기서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원자가 전자 수압이 정확히 주어져 있는데 이게 없었어도 XY3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X 기준으로 Y 3개랑 결합한다. 그럼 X에 3개의 결합이 생겼다? 단일 결합으로 3개 생겨야겠죠? 그러면 XY3라고 했을 때 지금 NF3를 생각하게 되고, NF3면 5개, 7 곱하기 3으로 전체 원자가 전자 수압이 26인 건 간단한 검산이 되겠네요. X를 그럼 N이라고 찾았으니까 얘는 N2가 되고요. 원자가 전자 수압은 10개. 그럼 여기는 18이 되는 건데 X는 N이고 Y는 F고 N은 결합을 3개 해야 되니까 이중결합으로 산소랑 붙어야겠네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7개, 5개, 6개인 거니까 원자가 전자 수압도 간단한 검산이 됩니다. 대응을 잘 시켰고요. A는 12가 아니라 10이에요.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XY3, N과 F 사이의 결합은 당연히 서로 다른 원자들의 결합은 전부 극성 공유결합이 맞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YXZ에서의 X, 지금 N에 대한 거고요. F나 O는 전기음성도 1, 2등이죠. N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기 때문에요. 전자를 뺏기고 나면 N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네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 수소 원자 오비탈. 처음에 수소 원자에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야겠죠.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에 대해서 지금 M 플러스 L 값, L 마이너스 ML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M 플러스 L 값은 뭐 워낙 자주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1자리는 1s밖에 없죠. 가는 1s가 되고요. 2자리도 2s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n에 2면 2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따져보는 건데요. 2s는 가능하지만 1 플러스 1, 1p는 없는 거니까요. 3이라면 3s가 가능하고 하나 줄여서 2p도 가능한 건데 지금 y축을 보면 L-ml 값인데요. 만약에 s-오비탈이라면 L값도 0, ml값도 0이죠. 1이 나오려면 3s는 안 되고 2p인 거네요. 라는 같은 방식으로 4자리는 4s가 있고 3p가 있어요. 2d는 안 되는 거죠. 4s라면 y축을 만족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1 빼기 0으로 0 빼기 0으로요. 4s라면 0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3p를 만족하려면 1-0으로 들어가면서 3p가 가능한 상태가 되네요. 이렇게 4개를 대응시킬 수 있고, 기억번의 가의 모양이 구형인 거냐? 그렇죠. s오비탈인 거니까요. 구형이 맞고 기억 맞는 보기. 자기양자수는 지금 ml 값을 얘기하는 건데 둘 다 L 값이 1이기 때문에요. L 빼기 ml 값이 1이 나오려면 L 값이 1인 거니까 둘 다 ml 값은 0이어야 돼요. 그럼 뭐 가부터 라까지 전부 다 ml 값이 0이군요. s오비탈은 원래 ml이 0인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다와 라가 0으로 같다. 니은은 틀린 보기. 에너지 준위. 처음에 수원자를 잘 동그라미 쳤으면 수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n 값에만 의존하는 거죠. 지금 나와 다에 대해서 묻게 되면 n 값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요. 나와 다에서 에너지 준위는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2번 문항 보시면 pH 문제가 나왔죠. A몰롱도의 HCl 100분의 1 A몰롱도의 NaOH 수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보통 이렇게 주어졌을 때 pH나 pOH를 독립적으로 주면 농도를 같게 했을 때 pH끼리 더하면 14 또는 pOH끼리 더하면 14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풀고요. 지금은 pH와 pOH를 독립적으로 준 게 아니라 차이를 줬어요. 이 내용은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 코너에도 변형 문제가 들어있는데 pH와 pOH의 차이를 이렇게 줬을 때는 우리가 중성일 때는 pH, pOH가 둘이 같아지면서 둘 다 7이라서 차이가 0이죠. 근데 여기서 pH와 pOH가 더하면 14를 만족하면서 중성이 아닌 곳으로 움직여 나가면 pH가 1을 커질 때마다 pOH는 반대로 1이 작아져야지만 더해서 14를 만족하겠죠. 비슷하게 pH가 n이 바뀌었다. 그럼 pOH는 반대로 n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들 중에서 뭐가 비슷한 게 있었냐면 우리가 H 플러스와 OH-의 농도가 뭐 주어졌을 때 뭐 이런 값이 10의 6승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둘이 같아지는 게 1로 나오는 게 중성일 때고요. pH가 7일 때고 이렇게 10의 6승배 차이 나려면 2로 나눠서 분자가 10의 3승배,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3승배가 된 거죠.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10의 6승은 반반으로 나눠서 가져가야 되고 그럼 pH를 기준으로는 3차이 중성에서 나는 거니까 pH 7을 기준으로 OH-가 많은 쪽인 거니까요. pH가 3만큼 7에서 커져서 10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pH가 10이라는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빠르게 이걸 2로 나눠서 6을 2로 나눠서요. 그럼 3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중성에서 3만큼 차이가 난다. 근데 10이냐 아니면 4냐. 그러니까 중성 pH 7을 기준으로 커졌냐 작아졌냐는 그냥 X형을 보면 되죠. OH-가 많아졌으니까 염기성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얘도 비슷한 성격인 게 pH와 pOH의 차이가 8이 낮다라는 거는 중성 pH에서는 4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는 절대값으로 주어졌지 뭐 어느 쪽이 큰지를 주진 않았으니까요. 중성 pH 7에서 4만큼 차이가 나서 3과 11이라는 거고요. 둘은 더해서 14이면서 이 차이는 8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12만큼 차이가 났다는 건 중성에서는 6만큼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7을 기준으로 6만큼 차이가 나는 건 1이거나 13이거나 더해서 14이면서 10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대응만 잘 시키면 되는 건데 위쪽을 보면 A몰롱도의 HCl 수액 100분의 1 A몰롱도의 NaOH 수액인 거니까요. 산이 있고 염기가 있는 건데 지금 산 쪽이 고농도인 거죠. 뭐 조금 뭐 기류법으로 하나하나 모순을 찾아도 되지만 좀 직관적으로 정성적으로 찾으시려면 지금 산이 고농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중성 pH를 7이라고 했을 때 산이든 염기든 고농도가 될수록 중성에서 멀어지는 형태겠죠. 그래서 같은 농도가 아니라 지금 A몰 농도로 100분의 1 A몰 농도보다 산 쪽이 고농도인 거니까요. 중성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산 쪽입니다. 근데 지금 3과 11, 1과 13을 보면 7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 쪽이죠.
그래서 나가 지금 A몰 농도의 HCl 소액이 되면서 검산차 안에서 확인해 보면 그럼 얘가 이제 산성인 거니까 pH가 될 텐데요. pH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그럼 pH 1짜리라면 0.1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고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 수액인 거니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 NaOH 수액이라면 pOH는 3이고 pH가 11이겠죠. 우리가 헷갈리니까 pH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pH 11이 잘 맞게 들어가면서 검산도 가능한 겁니다. 얘가 지금 이쪽이겠네요. 가는 100분의 1의 몰 농도 NaOH 수액이 맞고요. 기억번 맞는 보기. 가에서의 OH-의 농도는 지금 pOH가 3이면서 10의 마이너스 3승. 나에서의 H3O 플러스의 농도는 pH가 1이면서 10의 마이너스 1승. 100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 정말 많이 나오는 보기죠. 이렇게 몰수를 물어보면 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같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나를 주어로 잡아서 수소이온의 양은 pH가 10 차이 나니까요.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0승배 차이 나는 거예요. pH가 작은 쪽이 더 큰 거니까 10 차이가 난다면 나에서가 10의 10승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농도가 10의 10승배지 지금 양, 몰수를 물어봤으니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대신 부피가 나가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서 부피가 다를 때 일단 디귿은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맞는 보기로 바꾸자면 농도론 10의 10승배가 맞지만 부피론 100분의 1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몰수로는 10의 8승배가 됩니다. 10의 10승배이다. 디귿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은 맞는 보기였으니까요.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보시면 동적 평형에 대한 거고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으면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가설은 잘 세운 거고요. 탐구 과정을 보면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었죠. 우리가 동적 평형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주의하면서요. 진공용기에 물만 넣은 건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죠. 아니면 밀폐된 용기에 물과 수증기를 같이 넣은 건지 수증기만 넣은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 물만 들어가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한 가운데 응축 속도가 0에서 따라잡으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항상 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T1은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닌 거고요. T2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기 때문에요. T2는 동적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아까 가설은 옳게 설명한 거였고 여기서도 옳다라고 했네요. 기억번에 T1일 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큰 거냐? 위에서 분석을 했지만 T1은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증발 속도를 아직 응축 속도가 따라잡기 전이죠. 그래서 증발 속도가 큰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T2일 때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T3는 동적 평형 이후인 거니까요. 물의 양은 1.2N으로 유지가 되겠죠. 이미 T2가 동적 평형 상태인 거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후로는 물의 양이든 수증기의 양이든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물의 양은 1.2N 몰로 일정한 거니까 작다라고 한 디귿은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문제 보시면 A몰 농도의 아세트산 20ml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차분히 읽어 나가면서 표시를 잘 해야겠죠. 일단 20A만큼 준비했던 거고 이 중에서 Xml를 취해서 용액 1을 준비했대요. 그럼 용액 1은 A몰 농도 Xml인 거니까 AX만큼 들어있을 테고요. 좀 특이하네요. 나에서 사용하고 남은 용액 총 20A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AX만큼을 용액 1에 들어있고요. 남은 가해 용액에 물을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양이 B몰 농도 25ml인 거니까 용액 2에는 25B 밀리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액 2개를 만들더니 용액 1은 페놀프탈레인으로 적정을 했고요. 쭉 적정을 해냈고 다시 1 대신에 2, 요 2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NaOH로 적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용된 부피가 25와 75로 1대 3의 비율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럼 상황 파악을 잘 하셨으면 총 20A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X를 취해서 AX만큼 들어있는 용액 1 그리고 남아있는 용액 2가 있었죠. 근데 이걸 적정하는데 둘이 1대 3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들어있던 20A가 1대 3으로 나뉘어져 들어간 거죠. 상황 파악을 잘 하셨으면 이게 20A 중에서 5A, 이게 20A 중에서 15A가 되면서 둘이 1대 3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적정 과정에서 1, 2를 적정하는데 사용된 NaOH의 몰수비가 1대 3이죠. 같은 농도 수용액으로 부피가 1대 3인 거니까요. 적정에 사용된 NaOH의 몰수가 1대 3이라면 아세트산의 몰수도 1대 3이어야 되는 거고, 전체 20A를 1대 3으로 나눠 가졌다는 얘기니까 5A하고 15A가 되겠죠. 그러면 A 날려주시면 X는 5가 되는 거고요. A분의 B는 하고 정리해주면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징적인 게 5 약분이 되면서 답이 3으로 나오죠. 그래서 약간의 과조건 문제인 게요.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이 조건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NaOH의 농도가 어떤 농도이냐와는 무관하게 지금 답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집에서 풀어보실 때는 0.1몰 농도 조건을 제외하고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분의 B 5분의 3이 됐고 X는 5인 거니까요. 곱해서 3,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항 보시면 바닥 상태의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N과 O, F와 NA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대응을 시켜야 되는 문제고, 간단하게 주기율표상에서 표시를 하겠죠. 위치를 잡아보면 N과 O와 F가 있고 NA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풀이를 위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때 자료를 보면 홀전자수, 원자반지름, 1, 2차 이온화에너지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 조금 특징적인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먼저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식이겠죠. 지금 X가 있고 Y도 두 군데 있는 것 같고 Z도 두 군데 주어져 있죠. X, Y, Z 중에서 이제 골라가면서 풀이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자료는 이 세 번째 주어진 1, 2차 이온화에너지의 비율이죠. 이렇게 1, 2차 이온화에너지의 비율을 줬을 때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은 바로 해석이 좀 어느 정도 될 텐데, 보통 이제 1차와 2차 이온화에너지의 비율을 주면 가장 내고 싶은 건 1쪽이죠. 1쪽이 1차에서 2차로 급격한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크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X가 NA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홀전자 수가 X가 커야 되는데요. 지금 홀전자 수가 1이고 나머지는 3이 1. 그래서 홀전자 수가 1이면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X는 절대로 NA는 아닙니다. 그럼 X가 NA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NA를 제외하고 나머지 NOF에서 나오면 우리가 1, 2차 이온화에너지의 경우에는 1차 이온화에너지는 NOF에서 N과 O가 예외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F가 되고 N과 O에 대해서는 예외인 거니까 NO의 순서가 되는 거고요. 2차 이온화에너지는 OF가 예외가 되면서 O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F, N의 순서가 되죠.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시면 알 텐데, 1차와 2차를 지금 분수 형태의 자료를 줬잖아요. 근데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 상황이면 당연히 비교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1, 2차 이온화에너지를 1쪽에서 낸 게 아니라면 예외적인 상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에서 동시에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상황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 즉 여기서 만약에 F와 N에 대해서 묻게 되면 F와 N은 2차도 F가 크고 1차도 F가 크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분수 형태의 자료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비교가 되려면 예외에 해당하는 1차에선 NO가 예외였죠. 2차는 OF 자리로 옮겨가면서 OF가 예외인데, 이렇게 예외 자리를 내야지만 서로 간의 분자 분모에서 방향이 바뀌면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와 F 또는 O와 N이 비교가 되는 거고, 설명이 길었지만 이렇게 좀 익숙하신 분은 요 세 번째 자료가 좀 특징적인 자료로 1, 2차 이온화에너지의 비율이 주어지니까요. 일단 NA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NA는 이 홀전자수 조건 때문에 모순인 거고, NA를 제외하고는 지금 산소가 예외에 포함이 되면서 산소는 1차는 작고 2차는 제일 크죠. 그러니까 산소가 큰 건 확실하고 나머지 F하고 N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 X가 산소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X를 산소라고 찾기만 하면 그 다음 순서로는 YZW, X는 이미 찾아졌으니까 원자 반지름 순서로 대응이 되면서 그냥 얘가 Y가 되고 순서대로 얘가 Z,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에 있는 게 큰 거죠. 그리고 얘가 W의 순서가 되면서 대응을 시킨 상태에서 확인만 했을 거예요. 지금 X, 홀전자수가 그럼 산소는 2개고 Y에 해당하는 NA보다 큰 게 맞죠? 원자 반지름은 보면서 대응을 시켰고 X가 산소라고 했을 때 Z보다 큰 게 맞습니다. 산소는 지금 대응이 되기 때문에요. 약간 이 부분에서 N과 F는 안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풀었는데 이게 깨름칙하다면 풀어놓고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순서대로 이제 Y를 대응을 시키고 Z에 대해 모순을 찾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는 있는데, 조금 현실적인 대응 방식은 이런 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보기는 그냥 간단한 거였죠. 기억의 X는 산소가 되는 게 맞고요. 기억 맞는 보기. 니은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에 대한 거고, 원자 번호 작은 게 큰 거니까요. Z에서가 Y에서보다 큰 게 맞습니다. 니은 맞는 보기가 됐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W와 Z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에 있는 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크죠. 지금 W가 큰 거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7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보시면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또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기억번에서 가에서 N의 산화수는 증가하는 거냐, 그러니까 산화수 규칙으로 매겨보면 N2에서는 0이고요. H에 플러스 1이 먼저 들어가죠. 그럼 N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나에서 H2는 환원제인 거냐, H의 산화수는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이 되면서 자신이 산화했죠. 환원제가 맞겠죠. 여유가 되면 검산을 하면서 N이 산소의 마이너스 1을 먼저 줘야 되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플러스 2에서 0이 됐죠. N이 잘 환원이 됐으니까요. N을 환원시키면서 환원제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자신은 산화를 잘했고요.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다에서 개수를 찾으라는 건데,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맞지만 제가 수업 중에 강조를 했었죠. 우리가 아무리 산화하는 반응이라도 이렇게 전체가 중성인, 즉 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때는 그냥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춰도 돼요. 물론 그게 더 어렵다면 산화수를 매겨가면서 전자 이동도 맞추겠지만, 지금처럼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는 굳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더라도요, 꼭 전자를 써가면서 산화수를 써가면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가 얘기했던 게 연소 반응 같은 거, 만약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그럼 이것도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인데 지금 산화수가 바뀌는 산화하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거 개수 맞추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걸 산화수를 쓰겠어요? 그냥 이거 1이라고 두고 1, 2가 되고 여기 2라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추겠죠? 이렇게 전체가 중성일 때는요,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춰도 됩니다. 아무리 산화하는 반응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면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걸 1로 두겠죠? 지금은 1로 두고 H가 하나인 거니까, 근데 이쪽으로 오면 바로 2분의 1. 뭐 시작하자마자 분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니까요. 2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요. N이 2개인 거니까 여기에 2가 붙으면 되고, 탄소는 B로 맞췄는데 산소를 맞추면 되겠네요. 산소는 좌변에 6개, 그리고 B가 있고, 산소는 여기 2개, 여기 하나 해주면 3개가 있고 2B가 있습니다. B는 하고 정리하면 3이 되네요. A는 2가 되고요. C는 1이 되고 B는 3이 되기 때문에 3분의 3 형태로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7번 보시면 CnOF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주어져 있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을 줬습니다. 중심 원자는 각각 1개고 나머지 원자들이 모두 중심 원자와 결합한다는 조건을 줬고요. CnOF 중에서 뭐 F는 중심 원자가 아니니까요. 이 조건은 없어도 원래 중심 원자 XYZ는 CnO 중에 골랐을 것 같고요. 조금 특징적인 곳은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 수가 4개까지 되는 거는 당연히 Y가 탄소여야겠네요. 지금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탄소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이런 자료들이죠. 지금 이제 질소와 산소 같은 것들을 고를 때 공유분의 비공유를 줬는데, 우리가 F로만 이루어진 F2 같은 애들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4가 나오는 게 공유분의 비공유에서는 최대값이라고 했었어요. 뭐 F2 같은 경우에는 결합 하나에 비공유가 6개이기 때문에 F2는 6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F로만 이루어진 F2인 거고, F로만 이루어진 거 말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공유분의 비공유 값이 4가 나오면 이게 특징적인 값이죠. 우리가 OF2에서 나온 거고, OF2에 대해서 이 값이 공유분의 비공유의 최대값으로 기억을 하면서요, 이 4를 보면서 Z를 바로 5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검산 차원에서 OF2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결합은 중심 원자 산소를 기준으로 2개가 있을 테고요. 비공유는 산소에 2개, F에 3개씩 2개, 총 8개가 되면서 4가 나오는 거죠. 이 값은 워낙 자주 나오는 좀 특징적인 값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그럼 X의 경우에는 남은 질소가 될 테고요. 우리가 CnOF 중에서 조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심 원자 C의 결합이 4개면 단일 결합으로만 4개죠.
CF4가 되는 거고, 검산 차원에서 아래쪽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3개 하려면 탄소는 결합이 4개인데 원자가 3개면요.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2개겠죠. CnOF 중에 고르라면 C에 이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2개라면 COF2입니다. N은 결합을 3개 해야 되는데 결합한 원자 수가 2개라면 한쪽은 이중결합, 한쪽은 단일결합이 되겠죠. 그럼 N을 기준으로 해서 이중결합은 O가 될 테고 단일결합은 F가 되면서요. NOF 형태일 거예요. 아래쪽에 숫자들은 여유가 되면 오히려 검산을 하는 겸 써보면 중심 원자가 C이기 때문에 결합은 4개, 우리가 결합선 수가 공유전자쌍 수죠. 비공유전자는 F에 3개씩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4로 12가 되면서 잘 맞고요. 중심 원자 C니까 결합은 4개. 탄소엔 비공유전자가 없죠. 여기에 2개, 여기 3 곱하기 2로 8개가 있어서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N의 경우엔 결합이 3개고요. 중심 원자예요. N에 비공유전자 1개, 산소에 2개, F에 3개에서 6개가 되면서 잘 맞게 들어간 거죠. 시간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검산도 할 수 있고요. 기억번에 Y는 탄소인 거냐? 탄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공유 전자쌍의 수, 결합선 수를 묻는 건데 라에는 분모에 들어가는 2개, 가에서는 3개이기 때문에요. 부등호 방향이 잘못 들어갔네요. 니은번 틀린 보기. 가에서 라 중에 다중결합이 있는 거, OF2 단일결합밖에 없죠. O에 F가 단일결합 2개로 붙은 거고요. CF4도 단일결합밖에 없습니다. COF2에서는 CO가 이중결합, 다중결합이고요. NOF에서는 N과 O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다중결합이네요. 가와 나의 다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다중결합이 있는 건 2가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3페이지까지 쭉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냥 빠르게 쭉 17번까지 3페이지까지 오셨으면 될 것 같고, 일단 칠판이 좀 지저분하니까요. 여기서 칠판 정리를 좀 하고 4페이지에 남은 3개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에 이제 3문제 남아있는데 18번 화학신형과 몰파트에서 문제가 나왔고 19번 양적관계 킬러, 20번 중화반응 킬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문제들이 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나왔던 4페이지 문항들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보시면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처음에 주어진 자료는 전체 기체의 분자수비가 먼저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가와나에 대해서 분자수비가 4대3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가와나는 혼합기체 상황이었는데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기체의 질량과 단위 질량당 X원자수가 주어져 있었어요. 이 단위 질량당 X원자수라는 건 X원자수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요. 지금 질량과 함께 주어지면 둘을 곱했을 때 X원자수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죠. 질량에, 이건 질량당 X원자수인 거니까 둘을 곱하면 질량이 없어지면서 X원자수의 비율이 나오고, 그 값을 지금 어떤 식으로 제시했던 거냐면 곱해서 상대값만 보면 90과 45였으니까 2대1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용기에 들어있는 Z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Z의 질량은 Z 원자수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시된 자료가 Z 원자수에 대한 자료를 준 거고,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분자 또는 분모를 통일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계산이 분자를 통일하는 게 편하죠. 38로 통일했을 때 분모가 15대 6, 즉 5대 2인 거니까 비율은 2대 5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3개의 자료가 주어진 건데 전체 기체의 분자수 B가 주어져 있고요. 그게 4대3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이쪽에 알게 된 건 써볼게요. 분자수는 전체로는 4대3이라고 준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이 4와 3을 잘 조합해서 분자들을 집어넣어서 X원자가 2대1, Z원자가 2대5의 비율을 만족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잘 찾아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Z가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요. Z원자 수를 2대5를 맞추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2를 쓰면서 Z를 아래쪽에 10개를 맞추겠다. 근데 Z가 아래쪽엔 또 나뉘어져 있었죠. 한쪽에만 있었다면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았을 텐데 Z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X원자를 또 맞춰야 되니까 추가로 맞추기 위해서 뭐 연립을 하던가 그러면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형태였고, 조금 센스 있게 접근을 하셨으면 X원자 수에 대해서 X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X가 나뉘어져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전체 분자수가 4라고 했을 때 이 4를 둘이 나눠 갔겠죠. 분자수는요. 근데 나눠 갔더라도 각각의 분자마다 분자당 X원자수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Y2나 XZ4나 X가 분자당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이 분자수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갔던지 간에
결국 X1 자수도 4개가 되는 거였어요. 분자가 4개면 그 안에 들어가는 X1 자수도 4개였던 거고, X1 자수가 4개라고 해주면 지금 2대1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럼 4가 되면서 아래쪽에서 X1 자수가 2개라는 걸 찾아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던 X1 자수는 위쪽에 4개인 거니까 아래쪽에서 X1자가 2개가 되도록 여기에 2가 붙고, 분자수가 3개인 거니까 여기에 1이 붙고, 그러면 이제 Z1자가 나눠져 있지만 확정이거든요. 여기서 2개, 여기 8개니까 총 10개. 그러면 2대5의 비율을 만족하려면 아래쪽이 Z1자가 10개라면 위쪽은 Z1자가 4개여야 되고, 그럼 여기에 1이 붙고, 전체 분자수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3이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자료를 좀 정리해 보시면요, 3개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 분자수에 대한 비율이 먼저 나오고, 분자수를 통해서 일단 기억은 풀게 된 거네요. 기억이 XZ4의 양을 물어봤는데 1과 2인 거니까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과 디귿을 풀이하기 위해선 원자량 정보가 필요한 것 같죠. 니은 분자량 구해야 되고요. 디귿은 X나 Y의 질량을 구하려면 어차피 원자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로 기체의 총질량과 그 중에 Z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각각 상대값처럼 보이지만 W를 정확히 비례상수로 같게 줬기 때문에요. 전체 질량 중에서 이 Z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정확히 준 거네요. 그럼 전체 중에서 Z를 정확히 줬다는 건 남아있는 X와 Y의 질량의 합도 정확히 줬다는 거죠. 그러면 Z의 질량이 정확히 주어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Z 원자의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요. Z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아있는 X, Y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연립을 해주면 X와 Y의 원자량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이제 중간에 계산을 어떻게 했냐의 문제가 될 텐데, 이쪽이 지금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W는 어차피 어떤 값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죠. 이 W에 분수가 없어지도록 최소 공배수를 넣어서 분수 없이 계산하셨으면 조금 더 간결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15를 곱해서 계산해 주셔도 되고, 또는 이제 15를 곱해주면 이제 5가 곱해지게 되는데 Z가 지금 아래쪽에 10개잖아요. 네, 여기서 홀수가 나오는 것보단 짝수가 나오는 게 편한 거니까요. 지금 30을 써서 어차피 분수를 없애려고 했던 건데 바로 분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W에 30을 써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19가 보일 때 이거 Z가 원자량 19짜리 플루오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Z가 나에 10개가 있죠. 그럼 Z가 플루오린이었다면 원자량 19짜리 10개, 그러니까 190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W를 30으로 해서 얘를 190으로 해주면 이게 Z 10개의 질량이 되는 거니까 Z의 원자량을 19로 두면서 우리가 플루오린하고 심증을 가지고 풀었을 때 그냥 원자량을 뭐 분수 형태나 소수 형태보다는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정수 형태로 넣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W를 그냥 1로 두고 분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요, W를 지금 15나 30으로 두고 시작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30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긴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으로 두면 이 자리는 76이 되고요.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19짜리 4개로 잘 들어간 게 맞죠? 그럼 Z의 원자량을 19로 둘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X와 Y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W도 일단 대응을 시켜서 수치를 적어 볼게요. W를 30이라고 썼으니까 여긴 300이 되고 여긴 270이 되는데, 가에서는 Z76을 제외하고 나면 224가 남는데 224의 정체가 X 3개 그리고 Y 6개예요. X가 죄송해요. 4개네요. X 4개와 Y 6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지금 190과 270인 거니까 80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80의 차이가 X가 2개가 있고 Y가 하나가 있네요. 연립해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걸 절반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절반이면 112가 되고 이 112에 해당하는 게 2X와 3Y. 그러면 Y의 경우에는 2Y에 해당하는 게 32인 거니까요. Y가 16. 아마도 산소인 것 같고, X의 경우에는 Y에 16을 넣어주면 2X가 64. 그럼 X는 32가 되니까 X는 황인 것 같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원자량이 나오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풀이가 될 것 같고요. 니은번에서 요구하는 형태는 분자량 비교인 건데 니은은 XZ4, YZ2인 거네요. 대입을 해보면 X의 Z4, 32에 76, 108이 되고요. YZ2, 16에 38,
OF2 54가 되는 거군요. 2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에서 요구하는 건 x의 질량, y의 질량에 대한 비율이네요. 정확히는 나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나에서는 y가 하나밖에 없죠. y 원자량이 16이었으니까 16으로 나에서 x는 지금 2개 x는 원자량이 32 기준으로는 2개면 64 이번엔 4배 차이입니다. 4배 차이가 잘 맞게 들어갔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 맞는 보기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뭐 아이디어 자체가요 작년 수능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기 때문에 풀어나갈 때는 혹시 이 문제가 좀 잘 안 되셨으면 내가 아직 좀 기출 분석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킬러 문항들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19번 양적 관계의 킬러가 나왔고 A와 B가 반응하는 실험이고요. 개수들을 보면서 처음에 체크를 잘 해야겠죠. 지금 C가 개수가 주어져 있고 A와 B 그리고 D의 개수를 D라고 주지 않고 A라고 주면서 이런 것들도 놓치면 또 당황하게 돼요. 표시를 해야죠. 여기도 A인데 여기도 A죠. A 기체가 X몰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되는 자료의 형태를 보니까 A가 일정한 가운데 B를 연속해서 첨가하는 첨가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항상 당량점 A와 B가 개수비대로 모두 반응해서 생성물만 존재하는 당량점이 중요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런 표에서의 앞부분이라고 했죠. B를 집어넣기 전, 즉 A만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B를 집어넣기 전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게 초기에 존재하는 A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는 다 혼합물 상황이고 우리가 당량점에서는 생성물만 있고 초기에는 A만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춰가면서 자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너무 편하게 주어진 게 당량점을 제시를 했죠. 지금 실험 3에서 반응 후 용기에는 C기체와 D기체만 있다. 생성물만 있다라고 해준 거니까 이 3번 상황을 당량점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를 직접 당량점이라고 제시한 거고 그러면 앞쪽에서는 B를 넣어가는 상황에서 A가 남고 B가 한 개 반응물인 거니까 B를 1대 2대 3의 비율로 넣어가면 생성되는 C기체도 1대 2대 3의 비율이 되겠죠. 당량점까지는 한 개 반응물이 B인 거니까요. 그럼 생성되는 C의 양을 1대 2대 3으로 맞춰야 되고 지금 분수 형태의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었으면 또 2로 맞추는 과정도 필요했을 텐데 지금 정확히 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1, 2, 여기가 3이 됩니다. 이 아래쪽엔 전체 기체의 양이 변해 나갈 텐데 지금 W 반응했을 때 1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또 W 반응했을 때 1이 증가하면서 여기를 6으로 채울 수가 있고 앞에서 강조했었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B의 질량이 0일 때는요. 앞부분에서 C는 없을 테고 전체 기체의 양은 1씩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W에서도 1이 증가한 거겠죠. 이 앞부분은 3이 됩니다. 이때 이런 자리들을 찾아내게 되면 이게 지금 A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찾아주면 당량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C와 D에 대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C의 양인 거니까 이게 C에 대한 거고요. 문제가 어느 정도 벌써 풀려 있네요. 지금 그러면 전체 중에서 당량점에서 C와 D만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C죠. 그럼 C하고 D가 반반이란 얘기니까 C와 D가 반반 나오려면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고 그러면 표시를 잘 해놨으면 놓치지 않고 바로 표시하겠죠. A의 개수도 2가 됩니다. B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뒤쪽을 보게 되는데 이 뒤쪽도 우리가 C가 당량점 이후엔 더 늘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긴 우리가 바꿔줘야겠네요. 분수형 자료를 줘서 약분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C의 양은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2가 아니라 원래는 이 스케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3이었어야 돼요. 이렇게 3이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분자를 1.5배 했으니까 분모가 1.5배 이렇게 써줘야지만 C의 양을 그대로 맞춰준 거고요. 그러면 전체 기체 양이 1.5가 늘었는데 이 당량점 이후는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잖아요. 당량점까지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당량점 이후로는 B를 넣어주면 그냥 넣어준 B만큼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그럼 B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준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B가 Wg만큼 쌓였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B가 몰수로는 1.5가 쌓인 거네요. 그럼 B의 경우에는 Wg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1.5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당량점까지 B가 얼마나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3W가 들어가는데 이 수치를 빨리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요. B는 Wg당 1.5인 거니까요.
당량점까지 들어간 B의 몰수는 3Wg이라면 4.5가 됩니다. 이게 우린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B에 대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A가 있고요. 당량점까지 들어간 B가 있고 그때 생성되는 C와 D, 생성물이 있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개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초기에 A가 3몰만큼 있었는데 당량점까지 B가 4.5가 들어왔으니까요. A와 B는 당량점까지 가는 동안 2대 3의 비율로 반응한 거죠. 2대 3의 비율이 개수의 비율, 여기를 찾은 게 되고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지금 A를 2라고 찾았고 B를 3이라고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건 X와 Y의 비율 정도인 건데 X는 초기에 존재하던 A의 몰수, 우리는 지금 3몰로 가정하면서 풀이하고 있었던 거고 Y는 여기에 있었네요. 실험 1에서 넣어준 B의 양을 Y몰이라고 했는데 실험 1은 여기에 있고 B의 양은 Wg이잖아요. 근데 Wg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1.5였으니까 이건 이미 구해놓은 상황이었군요. 우리가 초기에 있던 A의 양은 상대값으로 3으로 찾았고요. 1번 실험에서 넣은 B의 양은 Wg이자 1.5 라고 찾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A와 B의 합은 5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형태인 거니까 정리를 해주면 2분의 5 형태로 답을 내야겠네요. 간단한 첨가형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가 좀 쉬워졌던 건 당량점을 명확히 주는 바람에 좀 쉬워진 거고요. 많이 강조를 했었지만 당량점만큼 중요한 건 이 초기값. 처음 시작할 때 A만 존재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뭐 이런 위치 찾아가면서 분수형 자료에 대해서 실제 수치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요. 자료를 조합해주면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20번 중화반응 킬러 문항이죠. 주어진 자료를 보면 AOH, H2B, HC 1, 2가 산이 섞여 있는 3개의 산에 대한 자료고요. 이렇게 보통 1, 2가 산이 섞여 있으면서 3개 이상의 산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지면 간단하게 이온표를 작성해서 풀이하는 게 좀 효율적인 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막 이온들을 적지 마시고요. 이온은 한 번에 적고 그 안에서 풀이하는 게 좋고 지금도 간단하게 이온표를 작성해 보면 양이온은 그러면 H 플러스와 A 플러스 양이온은 1가밖에 없네요. 음이온으로 들어가는 게 B의 2 마이너스 2가가 있고 여기에 C 마이너스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농도는 A몰 농도짜리 B는 B몰 농도짜리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AOH와 H2B를 가지고 이 둘을 넣어서 만들었네요. 얘는 20ml 얘는 5ml 넣어서 둘을 만든 거고요. 그 이후에는 HC를 계속해서 첨가하는 실험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 둘의 양은 유지가 될 테고요. 계속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HC를 이제 용액 2에서 그리고 용액 3에서 처음에 Vml, 10ml를 더 첨가해서 이렇게 용액 2, 용액 3까지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로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이 주어져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거 많이 했죠? 이걸 뒤집어주면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에 대한 자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 수에 대한 비율은 뒤집어주면 음이온과 양이온에 대한 평균 전하량의 비율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자료가 주어졌고 뭐 어떤 거로 풀이할지는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또 하나의 핵심 자료가 주어졌네요. 음이온,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이 1과 2에서 같다. 여러분 상황 파악을 잘 하셨으면 지금 1번은 산과 염기를 섞은 거고요. 2번, 3번으로 가면서는 HC, 즉 산을 첨가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서 시작해서 2번, 3번으로 가면서 계속 산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을 첨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우리가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모든 이온의 몰농도 다 마찬가지지만 중화점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1번 이후에 산을 첨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아직까지 중화점에 도달을 못한 상황이다, 2번이.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중화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농도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음이온의 몰농도 합이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든 전체 이온의 몰농도든 똑같죠. 그럼 중화점에 도달을 아직 못한 상황이거나 여기가 중화점이라면 음이온의 몰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같다라고 주어졌죠. 절대로 여기가 중화점이거나 중화점 도달 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산을 첨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산성이란 얘기예요. 중화점 이후. 그러면 용액 2가 산성이라는 걸 잘 파악을 했으면 그 뒤로 또 산을 첨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용액 3도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OH-가 없이 이렇게 H+가 존재하는 상황이 될 테고요. 그러면 이 자료들을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뭐 H 플러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일가네요. 그러면 양이온 쪽이 전부 다 일가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량, 평균 전하량이 이미 1로 고정이죠. 그러면 이 자료는 평균 전하량을 해석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의 양분의 음이온의 양보다는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분의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이라고 해주면 양이온 쪽의 평균 전하량은 전부 다 2, 3번 실험에서 1이거든요. 분자를 1로 통일해주면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이 1.5가 되고 1로 통일해주면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이 1.25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게 OH-가 없기 때문에 양이온 쪽은 평균 전하량이 이미 1이라고 나왔고, 근데 음이온 쪽의 평균 전하량은 2가짜리하고 1가짜리를 몇 대 몇으로 조합하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내분을 잘 활용해서 2가와 1가짜리를 조합했는데 중간에 정확히 반, 1.5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1대 1입니다. 얘는 지금 5ml였고 1대 1로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자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계속 1이 되고 여기는 계속 20이었고요. 이 아래쪽도 그러면 비율이 나오는 게 음이온 평균 전하량이 1.25가 돼야 돼요. 이 정도 계산은 암산으로 되셔야 돼요. 지금 2가짜리하고 1가짜리가 있는데 2와 1 사이에 1.25로 들어간 거죠. 2와 1 사이에 1.25면 3대1 내분점이고 1쪽에 가깝기 때문에 3대1의 비율로 1가가 많아야 됩니다. 3대1의 비율로 1가가 많아야 되니까 1은 그대로 써주면 되네요. 그럼 여기가 3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부피가 바로 나오는 게 여기서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HC를 한 번 넣고 그 다음 넣었는데 처음 넣은 거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넣은 게 그럼 추가로 2가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2가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농도기 때문에요. 몰수로 2배가 되려면 부피로 2배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요 V가 5인 거네요. V를 구한 거고 이 자리가 지금 5인 겁니다. 검산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원래 5였다. 그럼 10ml 첨가했으니까 총 15가 들어간 거죠. 5에서 1이라고 했을 때 15에서 3. 잘 맞게 대응이 된 거고요. 그러면 뭐 거의 다 풀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A, B, C를 구해라가 아니라 지금 농도에 대한 상대값 정도인 거니까요. 얘가 지금 C몰 농도였죠. 그럼 A, B, C 농도의 상대값을 구해보면 이미 B, C는 나온 거고 둘은 농도가 같은 거고요. A의 농도만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자료가요. 요 수치를 지금 찾았지만 아래쪽에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 같다라는 게 있었죠. 아까 액성을 찾을 때 썼었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피를 찾고 나면 이 1번 실험은 지금 25ml 상황이 됐고 2번 실험은 30ml가 됐는데 우리가 부피를 알고 있을 때 농도를 곱해주면 몰수가 되죠. 근데 음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 같으면 농도는 동일하고 부피가 5대 6인 거니까요. 음이온의 몰수가 5대 6이 돼야 됩니다. 음이온의 몰수가 지금 농도는 동일한 거니까요. 부피비 그대로 몰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C는 아직 넣기 전인 거니까 OH-가 얼마나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5대 6의 비율인 거니까요. 2를 기준으로 6분의 5배 해주면 음이온의 몰수가 3분의 5가 돼야 되고요. 지금 잘 되시죠? 여기가 3분의 5가 돼야지만 여기가 3분의 6. 그래서 5대 6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고 음이온의 몰수가 3분의 5가 되려면 이 자리가 3분의 2가 들어가면 되네요. 그러면 OH-가 들어갔기 때문에 H+는 없는 상태에서 전하균형을 써주면 여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전하균형은 음이온 쪽에 3분의 2가 있고 2가짜리가 1인 거니까 1가짜리 3분의 2에 2를 더해주면 총 음전하의 총합이 3분의 8이고요. 1가짜리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3분의 8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선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를 비교하면 되죠. 똑같이 5로 바꿔주면 4로 나눠주면요. 얘는 3분의 2가 되네요. 5ml당 1이라면 얘는 5ml당은 4로 나눠주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와 1인 거니까 2대 3의 비율이죠. 그러면 B와 C는 같은 거고 A와 B는 2대 3의 비율인 거니까요. 그냥 비율만 놓고 오면 2, 3, 3. 우리가 2, 3, 3으로 표시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뭐 이쪽을 정리할 필요도 없이 답이 나와버렸네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 플러스 3분의 3의 형태인 거니까 앞쪽이 5분의 3이고요. 뒤쪽에 V, 5를 곱해주면 3으로 답이 나옵니다. 3은 1번이 답인 형태네요.
이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좀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리셨다면 조금 기출 분석이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지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작년 수능 문제들을 보시면 4페이지의 구성이라든지 문제의 형태, 풀이 과정에서의 아이디어가 좀 비슷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월 학평 보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